잠시 후 모인쌤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집중해두세요. 36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모르면 이 문제를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쉽게 말해서 한글로 되어 있더라도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풀이법을 먼저 설명할게요. 문풀법이라고 쓰고 설명할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시문을 읽습니다. 제시문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이 박스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시문을 읽는데요. 이 제시문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재가 되겠죠. 이 문장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심 소재를 판단해내야 됩니다. 선생님,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이 다루는 소재를 전부, 그러니까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요즘 문제는 이 제시문, 다시 말해 이 박스 문장에 두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 내에서의 소재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순서 문제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파악해서 주제를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의 키워드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인 스타일.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키워드를 파악했어요. 박스 문장 안에서.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디로 가냐? B 또는 C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B 또는 C에 어디로 가냐? 첫 문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첫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잡은 키워드 있죠? 이 키워드를 생각해야겠죠? 근데 키워드만 딱 남아 있는 게 아니라요. 키워드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것이 연결어 그리고 지시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다 있진 않아요. 실제로 키워드, 연결어, 지시어를 다 줘버리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만 키워드 포함해서 연결어, 지시어가 있는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3번입니다. 3번은 어디로 가냐면, 만약에 읽었는데 이 제시문의 내용과 B의 내용이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제시문 다음에는 B가 나와야 돼. 그럼 첫 번째 순서로 B가 온 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읽냐면은 C와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C를 언제 읽었다고 대조를 바로 해요? 우리가 여기서 B와 C를 읽으면서 첫 문장을 읽으면서 키워드 그리고 연결어, 지시어를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B와 C의 첫 문장의 내용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B랑 딱 들어맞는데 C랑 알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C를 확인하는 거고요. C랑 맞아. 그러면 얘는 CA 해서 BCA의 순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C랑 안 맞아.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냥 BA, C의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아니라,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 C가 맞아. 그러면 C가 맞으면 당연히 B를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C 다음에 B가 나오는 게 맞는지. 근데 B가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A가 오는 건 읽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B가 아니야. 그러면 역시나 A로 가서 B로 끝나는 이런 순서가 되겠죠. 선생님, 지금까지 A를 안 읽었는데 이건 도대체 언제 읽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B와 C만 읽었지 A는 전혀 읽지 않았잖아요. 그럼 A는 언제 읽는지 궁금하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B와 C의 첫 문장이 맞는지 이 제시문과 비교해보고 키워드와 연결어, 지시어를 확인해 봤는데 B와 C는 절대 시작할 수 없어. 다시 말해 1번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그때 가서 A를 읽는 거예요. A를 딱 읽었더니 여기 있는 내용이 철커덕 들어맞아.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냥 1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인 스타일. 자, 그러면 제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박스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제시했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데니얼 더넷이라는 사람이요, argue,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that 이하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내용이 that부터 close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 주장한 내용 봐야겠죠. 물론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위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지만 배경을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꼭 읽으셔야 됩니다. one benefit이에요. 한 가지 이점인데요. 이점이니까 플러스 잡아주시고요. 뭐의 이점이냐면 having moral considerations, 가지는 거죠. 뭘 가져요? 도덕적인 고려사항들을 가지는 것의 이점을 이야기하네요.
어디에서? In our conceptual repertoires. 자, 우리의 개념적인 레퍼토리라고 하죠. 목록이나 뭐 리스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도덕적인 고려사항인데 우리의 개념적인 레퍼토리 굉장히 어렵죠. 여기 안에서 이것을 가지는 것의 이점이 바로 that이하다라고 하면서 비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day가 나오는데 이 day는 이 moral consideration을 가리키고요. 이 도덕적인 고려사항이 can serve,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냐? 그 뒤에 as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conversation stoppers, 대화를 중단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대화 중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콜론이 나와서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을 딱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야? 이점이라는 거. 뭔가 플러스의 개념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게 뭐야? 도덕적인 고려사항이라는 거. 도덕적인 고려사항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도덕적인 것과 결부가 되면 그게 플러스의 개념이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이 conversation stoppers. 우리 stop 알잖아요. 대화를 멈추는 뭔가 역할을 하는구나. 그게 그 serve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셔야겠죠. 그럼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뭔가 도덕적인 뭐 고려사항 잘 모르겠지만 그게 나오면 그게 플러스의 개념이고 그게 왜 플러스냐면 대화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플러스야 라는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콜론 읽어볼게요. 이 순서 문제의 정답을 찾고 어떤 논리와 근거로 그렇게 연결되는지 설명해보세요. 잘 설명한 7명에게 1점씩 드립니다. Their value, 그들의 가치는 이라고 했어요. 가치라고 하는 말 이해되시죠? 왜냐면 여기서 benefit이라고 했기 때문에 value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가치가 있습니다. 플러스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가치는 뭐냐면 is to bring, be2 동사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bring deliberations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심사숙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to a close, 심사숙고를 닫게 만드는 것으로 가져가다 이런 얘기니까 쉽게 말해서 심사숙고를 뭐 한다? 멈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stop이란 단어랑 이 close랑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심사숙고 또한 뭐랑 연결되는 거야? 그래, conversation 안에서 나온 심사숙고가 될 거 아니야. 무인 스타일.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키워드를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 B와 C에 연결할 준비를 탁탁 해놔야 됩니다. We are rational creatures.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다. 뭐 하는 이성적 존재냐? 여기 컴마가 나오면서 이성적 존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성 존재가 뭐냐면 항상 able to ask for니까 요청하는 거죠. 뭐를? justification, 정당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성적 존재니까 정당화를 요청한다. 연결되죠. 머릿속으로 계속 정당화해야 되는 거지. 자, and this is a trait. 여기서 this는 뭘 가리키냐? 앞에서 나온 위부터 justification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는 그 사실이죠. 그것이 trait,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that has served us well. 자, 여기서 well은 당연히 플러스의 개념이겠죠. serve는 역할을 하다인데 us가 붙었으니까 우리를 돕는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우리를 in many contexts, 많은 상황에서 도와왔던 그런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그 녀석 키워드 꼭 잡아야 되거든요. 얘 못 잡으면 BC 연결 못해요. 자, 어떻게 연결하냐면 여기에서 이성적 존재라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성적 존재라는 거. 그리고 justification을 항상 요구한다고 했잖아. 항상. 그럼 얘도 당연히 중요한 말이겠죠. 이것이 우리를 많이 도와준 플러스의 개념이라는 거 여기까지 챙겨가면 키워드를 잡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 BC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먼저 B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at would be morally wrong 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틀렸어 라고 나오네요. 정신 단디 차리셔야 돼요. 도덕적으로 틀렸어 라는 이 문장 자체가 주어가 돼요.
그럼 이것이 would appear to work.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In this manner. 자,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거 뭐냐면 이 도덕적으로 wrong하다라는 거에서 이 도덕적으로라는 이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 제시문에 나왔기 때문이죠. 도덕적으로가 나오면 이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대화를 중단시키는 대화 중단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뭔가 도덕과 결부되면 대화를 딱 멈춰내는데 그 멈춰내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시어가 나옵니다. In this manner. 여기에서 this라는 게 나오죠. 이게 바로 지시어예요.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이 작동이 뭐겠어요? 당연히 중단을 시켰겠죠. 그러면 제시문에 뭔가 중단시킨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었어야 해요. 그래야 그것을 뭐로 받을 수 있어요? this로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거의 60, 70%는 C가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C를 읽어보겠습니다. The problem 이렇게 나오네요. 문제는 자 문제라는 거 근데 앞에서 어떤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더가 나오는데 그러면 a problem 나오고 the problem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관사 더는 처음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예외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더 이런 연결로 꼭 잡아내서 이걸 내가 힌트로 활용해야지 라고 하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he problem, 문제라는 것은요, is that, i인데, 자,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예요, ing. 그래서 받자마자, 뭐를 완벽하게 좋은 대답을 받자마자, we can always sensibly respond. 우리는 항상 분별 있게 반응합니다. 자, 뭐라고 반응하냐면, okay, 좋아. But 그러나 what justifies that? 무엇이 그것을 정당화하지? 라고 질문하는 걸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싸움이 느껴지죠. 뭐가 느껴져요? justifies라는 말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 있었어요? 제시문에 여기에 있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justifies를 justification의 반복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가 반복된 거예요? 키워드 반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And we can potentially do so. 우리는 잠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무엇이 그것을 정당화하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Endlessly, 무한히, 끝없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A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럼 A가 무엇이 A를 정당하는데 해서 B가 나왔어? 그럼 B를 보고 무엇이 B를 정당하는데 또 B가 나와서 C가 나왔어? 그럼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인 스타일.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세 가지 분사구문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사구문은 ing 형태의 분사구문, 두 번째 분사구문은 이렇게 형용사 형태의 분사구문, 세 번째는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의 분사구문, 이렇게 분사구문 3종 세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석은 그냥 다 하면서로 하면 되겠습니다. 해보면 자, never coming to a decision, 어떤 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forever hesitant and doubting, 영원히 망설이고 의심하면서 undone, 여기서 undone은 크게 실패하는 걸 얘기해요. 뭐에 의해서 크게 실패하냐면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능력에 의해서 크게 실패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포텐셜리하게 그걸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뭐냐면 문제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앞에 나오는 이 well이라는 플러스의 뉘앙스, 우리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플러스라는 것은 이 문제로 시작하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역접의 연결 하나 없이 문제라는 단어로 이제부터 이성적 존재는 마이너스로 규정한다 라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뭔가 플러스의 개념을 마이너스로 바꾸는데 역접의 연결을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바꾸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더 프라블럼이 앞에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기 전에 키워드가 반복됐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 문제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B냐 A냐로 갈 건데 A를 읽어보기 전에 쌤이 뭐라고 했어요? B가 먼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읽었던 B에서 in this manner 그것은 도덕적으로 틀렸어 라고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뭔가를 중단시킨 내용이 나오고 B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C의 마지막 부분 보면 뭔가를 중단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당화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런 마이너스의 상황들을 갖게 된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 라고 설명한 거란 말이야. 그럼 B로 이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바로 C에서 A로 가고 정답은 CAB가 바로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A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내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this가 나옵니다. this는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켜요.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은 마이너스의 내용이었죠.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론도 못 이루고 망설이고 의심하고 이런 마이너스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This is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자 as 원급 비교 나오면 첫 번째 as 해석 안 하고 두 번째 as 만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A as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을 요건 해석 안 하고 B만큼 A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포인트는 A에 있다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B는 비교적인 대상일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이 밖에 있는 내용보다는 자, much a problem 이라고 나와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가 그대로 마이너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his로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어지거나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이어지는 이런 반전의 상황은 나오면 안 됩니다. 끝에가 마이너스였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로 이어지는 이 형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문제입니다. 큰 문제인데요. For our own private deliberations. 우리 자신의 사적인 심사숙고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this가 가리키는 게 우리가 정당화하는 거잖아. 계속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 간 문제가 아니라 내 내적인 문제도 된다는 거예요. For our public interpersonal once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once가 가리키는 것은 deliberation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의 공적인 interpersonal 인간관계, 상호작용의 어떤 그 심사숙고만큼 개인적인 심사숙고의 큰 문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문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제안을 했는데 뭘 제안했냐? It is useful 해서 이 사람이 제안한 건 마이너스에서 useful이니까 플러스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뭔가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죠? 자 여기서 it은 가주어죠. 유용합니다. 자 뭐 하는 것이 유용하냐? To have consideration generator sculptures라고 나옵니다. 해석을 해보면 consideration은 고려죠. 그래서 고려사항을 generator 만드는 것을 sculptures 여기 보시면 찍소리 못하게 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을 가지는 것이 유용하다라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그 개념을 아이템이라는 말로 받으면서 that부터 이어지는 관계대명사절이 to x까지 앞에 나온 아이템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Once introduced, 일단 소개되면 that stop, 멈춘다는 거예요. 여기 멈춘다는 거 너무 중요하네. 멈춘다는 거. Any further deliberations, 추가적인 심사숙고를 at its tracks, 즉시란 뜻이거든요. 즉시 멈추는 아이템, 그것이 consideration sculptures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하는 그 심사숙고라는 것이 결국 결정도 못하고 망설이고 의심하고 결국 크게 실패하는 결과를 가지니까 그걸 끊어낼 것이 필요한데 그게 컨시더레이션 제너레이터 스컬처라는 소리네요. 이제 B의 첫 문장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consideration generator sculptures가 바로 이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 보시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작동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은 뭐예요? 그래요. 이 멈추게 하는 방식. 이제야 멈추는 게 나왔으니까 B의 첫 문장하고 철커덕 걸려버리네요. 자, once the claim,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then
그러면 there is no need or room. 필요나 room은 여기서 방이 아니고 여지예요. 필요나 여지가 없다. for seeking further justification. 추가의 정당화를 찾을, 추구할 그런 필요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the claim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나오는 이 that부터 시작하는 이 문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틀렸어 라는 게 받아들여지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생각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The action, 그 행동은 mustn't be done. 절대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요. Even if it's tempting, 그것이 매력적일지라도 유혹적일지라도 절대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that, 여기서 that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이 문장을 역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문장 그 자체가 all, 전부야. There is to it. 그것에 대해 존재하는 모든 것 전부야 라고 해버리고 끝이 나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막 하고 혼자서 정당화를 막 할 때 야 근데 그거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라는 도덕적인 고려사항이 딱 끼어들면 끝.